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놀라운 우리 고장, 우리 고향에 얽힌 사연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급에 얽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김장철이 되면 시장에 나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배추가 산처럼 쌓여 있고, 빨간 고춧가루가 한편에 줄지어 있고, 쪽파며 마늘이며 생강이 매대를 가득 채우고 있죠. 그리고 빠질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젓갈입니다. 새우젓, 멸치젓, 황석어젓, 조기젓, 갈치젓. 이 젓갈들이 없다면 김장의 깊은 맛을 낼 수가 없지요. 청취자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많은 젓갈들이 다 어디서 오는 것일까? 대한민국 전국에서 팔리는 젓갈의 70%, 그러니까 10통 중 7통이 한 고을에서 나옵니다. 믿어지십니까? 서울 남대문 시장에서 팔리는 젓갈도,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팔리는 젓갈도, 대구 서문시장에서 팔리는 젓갈도, 광주 양동시장에서 팔리는 젓갈도 상당수가 바로 이 고장에서 옵니다. 그 고장이 어디인가?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볼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입니다. 그런데 이 강경이라는 곳, 지금은 젓갈로만 유명한 조용한 시골 읍이지만 옛날 100년 전, 옛날에는 어떤 곳이었는지 아십니까? 한강의 마포, 동해의 원산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조선 2대 포구, 평양시장, 대구시장과 함께 조선 3대 시장. 그래서 옛말에 강경에 와서 돈 자랑하지 말라는 말이 있었을 정도로 돈이 넘쳐 흐르던 고장이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가장 먼저 전기가 들어온 곳, 돈과 물건과 사람이 들끓던 그 강경. 오늘은 바로 그 파란만장한 역사를 간직한 고장, 강경급의 이야기를 청취자 여러분과 나누어 보겠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하신 분도, 이미 고향으로 삼고 계신 분도 이야기가 끝날 무렵이면 강경이라는 두 글자가 가슴에 깊이 새겨지실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놀라운 우리 고장,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고을고을을 응원하기 위해서 꼭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좋아요 한 번, 구독 한 번 눌러주시는 것이 우리나라 방방곡곡의 소중한 이야기들을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특히 강경이 고향이신 분들, 논산이 고향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십시오. 고향을 떠나 멀리 객지에서 살고 계시는 형제 자매분들께도 이 영상을 꼭 전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경급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먼저 강경급이 어떤 고장인지 전체적인 모습부터 청취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경읍은 충청남도 논산시의 서쪽 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도를 머릿속에 그려 보시겠어요? 충청남도 남쪽, 서해 바다에서 흘러오는 큰 강금강. 이 금강이 부여를 거쳐 굽이굽이 흘러 내려오다가 서쪽으로 꺾이기 직전, 그 지점에 떡하니 자리 잡은 곳이 바로 강경읍입니다. 강경읍의 동쪽으로는 논산 시내가 있고, 서쪽으로는 금강 건너 부여군 세도면, 남쪽으로는 전라북도 익산시 망성면과 맞닿아 있어요. 충청남도 땅이지만 전라도와 딱 붙어 있는 그야말로 두 도의 경계에 자리 잡은 고장입니다. 강경급의 넓이는 얼마나 될까요? 이게 재미있습니다. 전국의 읍 중에서 두 번째로 좁은 읍이에요. 불과 7평방킬로미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손바닥만 한 땅이지요. 그런데
이 좁은 땅에 옛날에는 3만 명이 살았고 장날이면 유동 인구가 10만 명을 넘었다고 하니 얼마나 사람이 들끓는 고장이었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러서 대략 10,000명 정도, 4천 가구가 조금 넘는 분들이 살고 계시는 조용한 읍이 되었습니다. 강경읍에는 모두 13개의 법정리, 그러니까 공식 동네가 있습니다. 남교리, 동흥리, 부곡리, 서광리, 홍교리, 중앙리, 염천리, 태평리, 대흥리, 황산리, 채산리, 산양리, 채울리. 이 13개의 동네가 옹기종기 모여서 강경읍을 이루고 있어요. 읍사무소가 있는 중심지는 남교리입니다. 그리고 이 법정리 아래로 28개의 행정리와 238개의 반이 있지요. 청취자 여러분, 강경읍의 지형이 또 참 재미있습니다. 북쪽에는 옥녀봉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본구리가 있어요. 높이가 44m밖에 안 되는 낮은 본구리입니다. 웬만한 아파트보다 낮은 본구리예요. 그런데 이 옥녀봉에는 정말 아름다운 전설과 역사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서쪽으로는 금강이 남북 방향으로 흐르고요. 강경천이라는 작은 강이 읍을 가로질러 금강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두 강이 합쳐지는 지점에 강경포구가 있었어요. 바로 이 포구가 옛날 강경에 엄청난 영화를 만들어낸 주인공이었습니다. 동쪽으로는 넓고 평평한 들판이 펼쳐져 있어요. 강경천이 만들어낸 기름진 땅입니다. 경지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여기서는 벼농사가 주로 이루어져요. 강경의 들판에서 나는 쌀도 맛있기로 유명합니다. 금강과 강경천이 실어 나른 기름진 흙 위에서 자란 쌀이니까 어찌 맛이 없겠습니까? 강경읍의 인구는 지금 10,000명 남짓이지만 여전히 이 읍은 논산시에서 아주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청취자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일인데요. 강경읍에 논산시의 주요 공공기관들이 몰려 있어요. 논산경찰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이런 기관들이 시청 있는 논산 시내가 아니라 외곽의 강경읍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왜일까요? 바로 옛날 강경의 위상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원래 이 기관들은 강경경찰서, 강경지원, 강경지청이라고 불렸어요. 나중에 이름만 논산으로 바뀐 거지요. 행정기관이 도시 중심에 있는 것이 보통인데 강경은 그만큼 한 시대를 호령했던 고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경에는 화교학교가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예요. 강경화교수학교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작은 읍의 화교학교가 있을까요? 옛날 강경이 얼마나 국제적인 상업 도시였는지를 보여주는 흔적입니다. 강경에는 한때 일본인, 중국인, 서양 선교사들이 북적거렸어요. 그중 중국 상인들이 워낙 많이 정착해서 자녀 교육을 위해 학교까지 세운 겁니다.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럼 이제 강경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붙었는지 그 유래와 변천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이라는 이름은 강경포에서 나왔습니다. 강강제볕 경자, 강경포, 큰 강을 끼고 있는 햇볕, 잘 드는 포구라는 뜻이에요. 한자 그대로 풀어보면 강의 풍경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실제로 강경에 서서 금강을 바라보면 왜 이런 이름이 붙었는지 단번에 알 수 있어요. 부드럽게 굿비쳐 흐르는 금강의 모습, 지는 햇살에 금빛으로 반짝이는 강물, 저 멀리 보이는 평야. 이건 그림입니다.
풍경화예요. 이 강경이라는 이름이 언제부터 쓰였을까요? 아주 오래 전부터입니다. 조선시대 지리책인 동국여지승남, 에도 은진현에 강경호가 있다는 기록이 나와요. 또 미내교비라고 하는 옛 비석에도 강경촌이라는 지명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조선시대 내내 이 땅은 강경이라고 불려왔다는 뜻이지요. 강경의 충청도 사투리로는 갱갱이라고 부릅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갱갱이 젓갈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지요? 이 갱갱이가 바로 강경의 옛 충청도 말입니다. 지금도 강경 사람들 중에는 나는 갱갱이 사람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겨운 표현이죠. 그런데 강경이 처음부터 오늘날의 강경급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는 은진현이라는 고을에 속해 있었어요. 은의 은제 나루 진자 은진. 고려와 조선시대에 이 지역은 은진현이라는 이름의 고을로 불렸습니다. 강경은 그 은진현에 속한 한 포구였죠. 구체적인 행정 변천사는 이렇습니다. 원래 이곳은 은진군 김포면 지역이었어요. 쇠금제포구, 포자, 김포. 지금 경기도 김포시와는 한자가 다릅니다. 상강, 환대, 홍교, 답대, 황산, 창전, 북촌, 병부, 산정, 석교, 강변, 상원촌, 하원촌, 서촌 이렇게 25개의 리를 관할하는 면이었지요. 그러다가 일제강점기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1914년 일본 총독부가 전국의 행정구역을 대대적으로 개편했어요. 이때 은진군이 사라지고 논산군이라는 새 이름이 생기면서 김포면과 채운면의 일부가 합쳐져서 강경면이 탄생합니다. 이 지역의 대표 지명인 강경포의 이름을 따서 면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만큼 이 땅에서 강경포의 위상이 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931년 4월 1일, 이날은 강경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강경면이 강경급으로 승격된 날이거든요. 청취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하면 우리나라 전국에서 같은 시기에 읍으로 승격된 곳이 몇 군데 없었습니다. 세종시 조치원읍,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그리고 바로 이 논산시 강경급. 이 세 곳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읍입니다. 우리나라 행정제도 역사상 가장 먼저 읍 대접을 받은 고장 중 하나가 바로 강경이었다는 뜻이에요. 같은 논산군에 있던 논산면이 읍으로 승격된 건 그로부터 7년이나 지난 1938년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시 강경이 얼마나 대단한 위상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짐작하실 수 있지요. 이후 1936년에 채운면의 산양리, 제내리, 채산리가 강경급에 편입되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6년 3월 1일 논산군이 논산시로 승격되면서 지금의 논산시 강경읍이라는 이름으로 정착되었어요. 그러니까 강경읍은 근 100년 동안 읍이라는 이름을 지켜온 유서 깊은 고장입니다. 자, 이제 강경읍의 역사와 민담을 본격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가슴 뛰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조용한 시골 읍처럼 보이는 강경이 과거에 얼마나 찬란한 영화를 누렸는지 청취자 여러분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때는 지금으로부터 300여 년 전 조선 숙종 임금 시절입니다. 강경 땅은 원래 자그마한 포구 마을이었어요. 금강을 따라 흘러온 배들이 잠시 쉬어가는 작은 나루터,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170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 땅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강경이 왜 그렇게 발전했을까요? 다 자연의 축복 덕분입니다. 강경의 지형을 한번 보세요. 서해 바다에서 배가 들어오면 금강을 따라 올라올 수 있지요. 그런데 이 금강이 강경 부근에서 큰 평야지대를 만납니다. 호남평야, 논산평야, 곡창지대예요. 게다가 강경천, 노성천, 논산천 같은 여러 개의 지천이 합류합니다. 즉, 서해 바다에서 배를 타고 들어와서 강경 포구에 내리면 거기서부터는 충청도와 전라도의 넓은 들판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교통의 요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강경 포구가 폭발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서해에서 나는 모든 수산물이 이리로 들어와요. 조기, 갈치, 민어, 홍거, 새우, 전갱이, 굴, 조개. 전국의 어부들이 잡은 고기를 강경까지 싣고 와서 팔았어요. 그리고 이 해산물들이 강경에서 육로로 뻗어나가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심지어 경기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반대로 내륙의 쌀과 보리, 콩, 면화 같은 농산물이 강경으로 모여서 배에 실려 서해로 나갔지요. 이런 교역이 활발해지니까 포구 주변에 엄청난 규모의 시장이 형성됩니다. 1808년, 그러니까 순조 임금 시절에는 질척한 저습지를 메워서 시장터를 넓혔고 1870년 경에는 옥녀봉 아래에도 새로운 시장이 생겼어요. 하시장에서는 수산물을 팔고 상시장에서는 곡물을 파는 식으로 시장이 두 개나 생긴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때 강경시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아십니까? 조선시대 3대 시장으로 꼽혔어요. 평양시장, 대구시장, 그리고 바로 강경시장. 이 셋이 나란히 조선의 3대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포구로는 함경도 원산 다음 두 번째로 꼽혔어요. 1원산, 2강경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죠. 어느 정도였냐면요. 한창 성급할 때 강경 포구에 매일 배가 100척씩 들어왔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 시절 배 100척이면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물이 들 때마다 돛을 단 큰 배들이 금강을 거슬러 올라와 강경나루에 정박했습니다. 선원들이 배에서 내려서 시장으로 몰려가고 짐꾼들이 고기 상자와 쌀, 가마니를 나르고 상인들이 흥정을 하고 술집과 주막에서 요리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새벽 동이 트기 전부터 한밤중까지 강경포구는 도저히 잠들 줄을 몰랐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1800년대 후반 전국에서 가장 큰 장이 섰던 강경 장날의 풍경을 조기가 산처럼 쌓인 매대, 주먹만 한 굴을 가득 담은 함지박, 바구니에서 튀어오르는 싱싱한 새우, 고춧가루 냄새와 젓갈 냄새가 뒤섞인 공기, 경기도 이천에서 온 집신 장수, 전라도 해남에서 온 미역 장수, 충청도 괴산에서 온 청일콩 상인, 발도 사투리가 왁자지껄 뒤섞이는 곳, 그곳이 바로 강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이런 말들이 생겼어요. 강경에 가서 돈 자랑하지 마라. 강경에는 돈 많은 부자들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 조금 번 돈 가지고 우쭐댔다가는 망신만 당한다는 뜻입니다. 또 이런 말도 있었지요. 강경에서는 개도 지폐를 물고 다닌다. 그 정도로 돈이 넘쳐 흘렀다는 우스갯소리입니다. 이 번영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강경은 충청남도에서 가장 먼저 전기가 들어온 도시가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 시절에 전기가 들어온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대도시도 아닌 조그만 포구 도시에
전기가 가장 먼저 들어왔다는 것. 그만큼 강경의 경제 규모가 컸다는 뜻입니다. 당시 강경에는 인구가 3만 명에 달했고 유동인구는 10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지금 강경 인구가 10,000명이니까 그때에 비해 3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1910년대에는 일본 사람들이 강경에 대거 몰려듭니다. 이 돈 많은 고장에 한몫 잡으러 온 거예요. 일본인들은 강경시장 곳곳에 상점과 금융 건물을 세웠습니다. 은행도 생기고 병원도 생기고 극장도 생기고 호텔도 생겼지요. 1913년에는 한일은행 강경지점이라는 커다란 서양식 건물이 세워져요. 이 건물이 지금도 강경에 남아 있습니다. 강경 역사박물관으로 쓰고 있어요. 옛날 영광의 흔적이지요. 청취자 여러분, 그 시절 강경에는 신기한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충청도 사람들이 저기 강경에 가면 신문물을 볼 수 있다더라 하고 구경 오는 고장이 바로 강경이었어요. 극장도 있었고 서양식 건물도 있었고 자동차도 처음 굴러다녔고요. 강경 극장에서는 무성 영화가 상영되었고 변사라고 하는 분이 영화에 맞춰서 해설을 해 주었답니다. 사람들이 영화가 신기해서 몇 시간이나 줄을 서서 구경했다고 해요. 또 하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유명한 지리학자이신 이중환 선생, 택리지라는 유명한 지리책을 쓰신 분이죠. 이분이 어디에서 이 책을 쓰셨는지 아십니까? 바로 강경입니다. 이중환 선생이 강경의 풍물과 경치에 반해서 이곳에 머물며 하는 택리지를 집필하셨다고 전해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살기 좋은 곳을 논한 그 유명한 책이 바로 강경에서 나온 겁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강경의 영광의 시대였습니다. 이제 조금 슬프지만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도 해드려야겠습니다. 이 영화가 왜 사라졌을까?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철도의 등장입니다. 일제강점기에 경부선 철도와 호남선 철도가 놓이면서 물자 수송의 중심이 뱃길에서 기찻길로 옮겨가기 시작해요. 청취자 여러분, 배로 가는 것보다 기차로 가는 게 얼마나 빠릅니까? 그러니까 부산 같은 큰 항구와 대전, 광주 같은 철도 역세권이 급성장하기 시작하고 강경 같은 뱃길 도시는 서서히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둘째, 도로의 발달입니다. 자동차와 트럭이 보급되면서 예전에는 배로만 갈 수 있던 길을 차로 빠르게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강경 포구에서 짐을 내려 다시 육로로 옮기는 수고 없이 아예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트럭이 쌩쌩 달리게 된 겁니다. 이러니 중개 무역의 거점이었던 강경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졌죠. 셋째, 결정타는 1990년에 있었습니다. 금강 하류에 금강 하구뚝이라는 큰 방조제가 지어져요. 바닷물과 강물을 가로막는 커다란 둑입니다. 이게 건설되면서 금강의 수운, 그러니까 금강을 통한 배 운송이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서해에서 강경으로 올라오는 배가 없어진 거예요. 1000년 가까이 이어져 오던 강경 포구의 역사가 완전히 막을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경의 영화는 저물고 인구는 줄어들고 읍은 조용한 시골이 되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한 시대를 호령하던 고장이 세월의 흐름 속에 잊혀져 가는 모습이.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강경은 끝난 고장이 아닙니다. 지금 다시 일어서고 있어요. 그 이야기도 잠시 후에 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놀라운 우리 고장,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골고를 응원하기 위해서 꼭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우리나라 삼천리 방방곡곡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지키고 알리는 힘이 됩니다. 자, 이제 강견급의 장점과 자랑거리를 본격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월이 흘러 옛 영화는 저물었지만 강경은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특별한 고장입니다. 그 특별함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강경은 전국 젓갈의 수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요. 전국에서 유통되는 젓갈의 70%가 강경에서 나온다고요. 지금 강경에는 130여 개의 대형 젓갈 상점이 선겁 중입니다. 강경 읍내를 걸으면 코끝의 젓갈 향이 은은하게 풍겨옵니다. 이게 바로 강경의 향기예요. 청취자 여러분께서 강경에 한번 가보시면 그 젓갈 향이 참 묘하게 정겹고 구수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강경에서 젓갈이 유명해졌을까요? 다 이유가 있어요. 옛날 강경 포구에는 서해에서 잡힌 새우, 멸치, 황석어, 조기 같은 생선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다고 했지요. 이 생선들을 다 팔고 나면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더우면 빨리 상해버려요. 그래서 옛날 강경 상인들이 생각을 해낸 겁니다. 이걸 소금에 절여서 삭히면 안 상하고 오래 두고 먹을 수 있겠다. 이게 바로 젓갈의 시작입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만들던 저장식품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맛이 기가 막혔던 거예요. 그냥 짠 게 아니라 감칠맛이 돌고 깊은 풍미가 나고 밥 반찬으로도 좋고 김장에 넣으면 김치가 기가 막히게 맛있어지고 이 소문이 전국으로 퍼지면서 젓갈은 강경이 최고라는 평판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강경은 기후도 참 좋아요. 여름엔 덥고 겨울엔 적당히 춥고 바람도 적당히 불고 젓갈을 숙성시키기에 딱 맞는 자연 환경입니다. 그리고 강경의 젓갈 만드는 방법은 대대로 이어져 내려옵니다. 몇 대째 같은 집안에서 같은 방법으로 담가요. 할머니가 하시던 방법을 어머니가 물려받고 며느리가 이어받고 이제 손녀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경 전통 맛깔젓이라는 고유 상표까지 생겼어요. 이 강경 젓갈의 영광을 되살리기 위해서 1997년부터 강경 발효젓갈 축제라는 것이 매년 10월에 열립니다. 벌써 29번째를 넘긴 유서 깊은 축제예요. 이 축제에는 해마다 전국에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팔도, 관광객 새우젓 담그기, 외국인 까나리 액젓 김치 담그기, 엄마와 딸 황석어젓 김치 담그기, 젓갈통 지고 달리기, 젓갈 장사 씨름 대회, 새우젓 높이 쌓기. 재미있는 행사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 축제 기간에는 젓갈을 싼 값에 살 수 있어서 전국 주부들이 김장철을 앞두고 강경으로 대이동을 하지요. 둘째, 강경은 근대 역사의 보물창고입니다. 옛날 번창하던 시절에 지어진 근대 건축물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청취자 여러분, 강경에 가보시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1950년대, 1960년대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읍내 골목을 걸어 다니면 일제 강점기 때 지어진 일본식 가옥, 서양식 상점, 근대식 한약방, 은행 건물이 곳곳에 남아 있어요. 특히 강경구 연수당 건재약방이라는 건물은 국가 등록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지어진 한약방 건물이에요. 또 앞서 말씀드린 구한일은행 강경지점 건물도 있고요.
강경구 남일당 한약방, 강경중앙초등학교 강당도 모두 국가 등록 문화재입니다. 특히 강경중앙초등학교는 1905년에 개교한 논산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인데요. 1937년에 지어진 강당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서 그 옛날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강경천주교회라는 성당이 있습니다. 이 성당의 설계가 참 특이해요. 배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답니다. 우뚝 솟은 성당 지붕이 마치 큰 배의 돛을 연상케 해요. 왜 배 모양일까요? 강경이 포구 도시였으니까 배의 의미가 각별했던 거지요. 이런 근대 건축물들이 모여있는 강경 읍내 골목을 강경 근대 역사 거리라고 부릅니다. 논산에는 유명한 관광지 11곳을 뽑은 논산 11경이 있는데요. 그중 7번째 경치가 바로 이 강경 포구와 근대 역사 거리입니다. 옛 풍경을 그대로 간직한 거리를 걷다 보면 마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로 돌아간 기분이 들어요. 셋째, 강경은 우리나라 기독교 침례교회 성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거 모르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1896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 2월 9일 주일날, 미국에서 건너온 침례교 선교사 말콤 페윅이라는 분과 파울링 선교사 부부, 그리고 지병석이라는 한국인 가족이 강경 부곡리의 한 집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침례교의 첫 예배였습니다. 대한민국 침례교의 역사가 바로 여기 강경에서 시작된 거예요. 지금도 옥녀봉 자락에 그때의 예배터가 잘 복원되어 있습니다. 초가지붕을 얹은 작은 집인데요. 전국 각지에서 침례교 신자들이 성지 순례를 오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시더라도 한번 들러보실 만한 곳이에요. 넷째, 강경에는 유서 깊은 유교 문화유산도 있습니다. 황산리에는 임리정이라는 정자가 있어요. 조선인조 임금 시절 사계 김장생 선생이 학생들을 가르치셨던 곳입니다. 김장생 선생은 율곡 이 선생의 제자이시고 후에 우암 송시열 선생 같은 대학자를 키워내신 분이에요. 이 임리정은 충청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팔궤정이라는 또 다른 정자도 있어요. 역시 인조 임금 시절 우암 송시열 선생이 지으신 정자입니다. 스승이 머물던 임리정 옆에 제자가 정자를 지어 함께 학문을 연마했던 거예요. 참 멋진 이야기죠. 그리고 중림서원도 있습니다. 이 서원에는 조광조, 이황, 이이, 성혼, 김장생, 송시열 같은 대학자들의 위패를 모시고 있어요. 강경이 단순한 상업 도시가 아니라 학문의 향기도 함께 품은 고장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다섯째, 강경은 우리나라 스승의 날의 발상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해마다 5월 15일이 되면 학생들이 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스승의 날. 이 스승의 날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강경입니다. 1958년 강경여자고등학교, 이 학교 청소년 적십자 단원 학생들이 병환 중이신 은사님을 위로해 드리려고 자기들끼리 작은 모임을 가진 것이 스승의 날의 씨앗이 되었어요. 이게 전국으로 퍼져나가서 오늘날의 스승의 날이 된 겁니다. 참 감동적이죠? 학생들이 선생님의 은혜를 기리는 그 마음이 이 조그만 강경에서 싹 터서 전국으로 그리고 온 세상으로 퍼졌어요. 지금 강경여자고등학교는 강경고등학교와 합쳐져서 강경고등학교가 되었습니다. 해마다 스승의 날이 되면 이 학교에서
특별한 사제동행 행사가 열려요. 스승의 날에 발원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요. 자, 이제 강경 출신 자랑스러운 인물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작은 읍이지만 꽤 많은 분들이 배출되었어요. 먼저 청취자 여러분께서 잘 아실 탤런트 강부자 선생. 드라마에서 맛깔나는 연기로 오랫동안 사랑받아 오신 분이죠. 이분이 바로 강경 출신이십니다. 강경 중앙국민학교와 강경 여자고등학교를 다니셨어요. 고향에 대한 애정이 깊으셔서 나중에 강경고등학교에 장학금을 쾌척하시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영화배우 고수, 잘생긴 외모와 연기력으로 사랑받는 남자 배우지요. 이분이 강경중학교 출신입니다. 논산시 강경읍 남교리에서 태어나셨어요. 축구 선수 중에도 있습니다. 어시스트 왕 염기훈 선수. 한때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팀에서도 활약했던 유명한 선수지요. 이분은 강경상업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금융 쪽에서도 큰 인물이 나왔어요. KB 하나은행의 초대 행장을 지내신 하명주 회장님. 우리나라 금융계를 이끌어 가신 분이신데 역시 강경상업고등학교 출신이십니다. 강경상고는 예전부터 경제 엘리트를 배출하는 학교로 유명했어요. 금융 쪽에 인맥이 빵빵한 학교였지요. 또 하나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웅진그룹 아시지요? 웅진싱크빅, 웅진코웨이 같은 회사들을 거느린 대기업이지요. 이 웅진그룹의 뿌리가 바로 강경입니다. 창업주 윤석금 회장님이 이곳과 깊은 인연이 있어요. 작은 고장에서 대기업이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작가 박범신 선생, 유명한 소설 자된 소금, 개선, 응요 같은 작품을 쓰신 분이죠. 이분은 강경이 고향은 아니지만 강경을 제 마음의 고향으로 삼으시고 많은 작품의 배경으로 강경을 그려내셨어요. 옥녀봉 자락에는 강경산 소금문학관이라는 작은 문학관이 있어서 박범신 작가의 문학과 삶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강경읍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강경은 한때의 영화를 잃고 조용한 읍이 되었습니다. 인구도 많이 줄었고요. 하지만 강경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강경 되살리기 운동이라는 것을 버리면서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강경 발효젓갈 축제입니다. 이 축제 덕분에 강경이라는 이름이 전국에 다시 울려 퍼졌어요. 젓갈은 강경이지 하는 말이 사람들 입에 다시 오르내리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근대 역사 거리의 관광 자원화입니다. 강경의 옛 근대 건축물들을 잘 보존하고 복원해서 근대 역사 관광지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레트로라고 해서 옛날 분위기가 인기 아닙니까? 강경은 그런 옛날 분위기를 그대로 간직한 보물 같은 고장이에요. 1950년대, 60년대의 풍경이 그대로 살아있으니까요. 젊은 세대들이 강경에 와서 사진을 찍고 체험을 하고 추억을 쌓는 관광지로 점점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에는 강경 국가유산 야행이라는 축제도 열려요. 근대 역사 문화거리에 조명을 켜놓고 옛 포구의 장터를 재현하고 근대 의상을 입은 연기자들이 거리를 누빕니다. 꼭 드라마 세트장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축제예요. 세 번째는 교육과 문화 자산의 활용입니다. 스승의 날 발상지라는 유산, 침례교 성지라는 유산, 유교 문화 유산,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엮어서 강경이라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관광은
자연 경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강경에는 이야기가 넘쳐 흐르지요. 그리고 옥녀봉, 이 작은 본구리가 강경의 상징이 되고 있어요. 옥녀봉에 올라가면 금강과 강경 읍내, 멀리 부여와 익산까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날씨 좋은 날 노을이 질 무렵 옥녀본계에 올라가서 금강을 바라보면 왜 옛사람들이 선녀가 내려와 목욕했다고 전설을 만들었는지 단박에 알 수 있어요. 그림 같은 풍경이지요. 또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폴리텍 바이오대학이 강경에 자리 잡고 있어요. 생명공학, 바이오 분야를 특화한 대학입니다. 이 대학 덕분에 젊은이들이 강경으로 다시 들어오고 있어요. 학생들이 생활하니까 상가도 살아나고 하숙집도 생기고 지역 경제가 조금씩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사실 이런 작은 고장들이 우리나라에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한때는 번성했다가 세월의 흐름 속에 잊혀져 간 고장들. 하지만 그 고장들이 가진 이야기, 역사 문화는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강경도 그렇습니다. 강경이 가진 그 찬란한 역사는 오늘도 금강을 따라 흐르고 옥녀봉 바람에 실려오고 젓갈의 향기에 배어 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우리 자녀와 손주들에게 강경을 꼭 알려주세요. 옛날 내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가 살던 시대에는 말이다. 강경이라는 고을이 있었단다. 평양과 대구와 함께 조선 3대 시장이었고 원산과 함께 조선 2대 포구였단다. 그곳에서 지금도 우리 집 김장에 들어가는 젓갈이 나오고 있단다. 이렇게 들려주세요. 어린 세대가 우리 땅 구석구석의 역사를 알아야 그 땅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면 가족들과 함께 강경 한번 방문해 보세요. 가을 10월에 젓갈 축제가 열릴 때 가보시면 가장 활기찬 모습을 만나실 수 있고요. 평소에 조용히 가셔도 옛 근대 건축물과 옥녀봉의 풍경, 맛있는 젓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강경 읍내 허름한 식당에서 우어회 무침, 그러니까 운거회 무침 한 접시 드셔보시고 금강 바라보며 막걸리 한잔 하시면 한 시대를 풍미한 강경의 숨결이 몸속 깊이 스며드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놀라운 우리 고장,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고을고을을 응원하기 위해서 꼭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강경이 고향이신 분들, 논산이 고향이신 분들, 혹은 어릴 때 강경장에서 장을 보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강경이라는 이름을 다시 세상에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자녀분들, 손주분들에게도 꼭 보여주세요. 멀리 떠나 사시는 형제 자매분들께도 보내주시면 고향 이야기에 눈시울이 뜨거워지실 겁니다. 우리 강경은 한때 조선의 세 번째 도시라 불리던 고장이었습니다. 그 영화는 세월 속에 저물었지만 그 자부심은 금강의 물결처럼 오늘도 강경 사람들의 가슴 속에 도도히 흐르고 있어요. 옥녀봉에 올라 금강을 바라보는 그 풍경, 젓갈 골목에서 풍겨오는 그 정겨운 향기, 근대 역사거리, 돌담길의 그 고즈넉함, 이 모든 것이 강경의 자랑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충청남도 논산시 강견급, 금강이 안아주는 아름다운 포구, 조선 3대 시장의 옛 영광을 품은 고장, 전국 젓갈의 고향, 스승의 날이 처음 싹튼 땅, 침례교의 첫 예배가 드려진 성지, 택리지, 위에 이중환 선생이 머물며 책을 쓰신 곳, 이 모든 것이 강경입니다.
오늘도 옥녀봉 위로 해가 뜨고 지고 금강은 유유히 흐르고 강경젓갈 시장에는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강경은 조용해졌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깊어지고 익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잘 숙성된 젓갈처럼 말이죠.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맛있는 것 많이 드시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저녁에 김치나 젓갈을 드시게 되시거든 한번 생각해 주세요. 이 맛있는 젓갈 한 젓가락에는 강경의 역사가 담겨 있구나. 이 깊은 맛이 저 먼 충청남도 강경 포구에서부터 여기까지 왔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수강산, 삼천리 곳곳에 자리 잡은 놀라운 우리 고장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